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김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이치 기공학 4주차 인공치 배열 선행학습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이래. 저번 학기에 교수님께서 올리신 영상으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좀 일교차가 커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춥고 낮엔 또 더워서 옷 입기도 많이 좀 애매하고 또 감기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학생분들도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걸리게. 요즘 또 번거일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 말처럼 모기가 너무 많아서 물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또 저번 봄에 또 나무에 핀 꽃을 또 사진 찍으셔서 올려주셨어요. 네, 저도 꽃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네, 코스모스가 너무 예뻤었거든요. 처음에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네, 한 번씩 보러 다니고 그래요. 혼자서. 가을 되면은 하늘공원 가서 갈 때도 많이 보고 그래서 굉장히 나무에 핀 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추운 겨울 동안에 이제 여러 추위를 다 이겨내고 피어있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가올 밝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힘을 얻다 보니까 사진 설명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치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는 artificial teeth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공의 치아예요. 치아를 상실한 이제 환자분들에게 대신 이제 이식을 해주는 치아니까 인공치아라고 하는 거죠. 네,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인공 재료, 보통은 이제 강화 레진으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도제 재료로 또 제작이 가능하긴 합니다. 인공치아는 틀니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이제 치아가 없으셔서 만드시는 제작물이 고철물이니까요. 그래서 인공치아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사 상호명이고요. 그 다음에 A 뭐 6, A14 뭐 이런 건 아마 쉐이드 색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기와 규격 등이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른 회사 거 전치부였고 이번에는 구치부예요. A2, A3 쉐이드 색상을 말하고요. 이건 이제 크기 규격인 것 같아요. 간략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거라서 인공치 배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함께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공치의 구조가 10가지가 있는데 이 점은 아마 뭐 국시도 그렇고 우리가 인공치 배열하는 데 있어서 실습 때도 그렇고 많이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치조면, 치조부 조직에 닿는 면일 거고요. 그 안에는 유지 핀 구멍이 있어요. 설면, 전치부는 절단면, 구치부는 교환면, 그리고 또 이제 순면이라고도 하고 구치부는 현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잇몸과 사이에 경계부가 되는 치경선이 있고요. 그 아래 치경선 아래 하단에 이제 잇몸 뿌리에 해당되는 이 치아 뿌리에 해당되는 치근부가 있고요. 돌주점과 샷 그리고 설측 경계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다 이제 중요한 점들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해야 하고요. 이런 기본이 되는 이론 내용들은 조금 더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치의 재질은 크게 도제와 레진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제치 같은 경우는 마모가 좀 쉽게 일어나고요. 좀 가격도 좀 고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레진이 좀 강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요즘에는 강화된 레진으로 제작한 인공치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치아는 형태가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얼굴의 형태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무가 그리고 이제 성별, 성격, 연령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전치부는 심미적으로 더 중요하고 이제 저작이나 이런 저작 문제는 이제 구치부 쪽에서 이제 더 중시되다 보니까 전치부는 아무래도 바로 구강에서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의 형태, 계란형인지 아니면 각진 사각형인지에 따라서 얼굴은 각지고 굉장히 이제 가로로 긴 편인데 치아가 굉장히 작고 둥글면 굉장히 부조화스럽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분들은 조금 치아가 크고 약간은 조금 더 스퀘어, 각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은 치아가 조금 더 작고 이제 라운드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뾰족한 타입으로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해야 훨씬 자연스럽고요.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령,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서 마모가 생겨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치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젊은 분의 그런 치아와 비슷한 치아를 선택하게 되면 이 또한 어울림이 좀 떨어지게 되겠고요.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 좀 보면은 치아가 있으신 분과 치아가 없으신 분들의 안무 형태가 달라져요. 치아가 없다 보면은 이제 입술 부위가 이제 받쳐주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함몰이 되다 보니까 주름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해소가 가능한 거죠. 단순히 음식물만 씹기 위해서 틀니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고, 대인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틀니가 회복시켜주는 게 단순히 식사만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제 밖 활동도 할 수 있게 사람을 사귐도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에 더 이제 중시가 되고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뭐 색상이나 뭐 형태도 형태지만 저작 효율적인 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 경사각이 0도인 비해부학적인 인공구치가 있고요. 15도 반해부학적, 그 다음 30도가 해부학적, 이렇게 교도 경사각에 따라서 구치의 이제 해부학적, 반해부, 비해부학적 이렇게 크게 분류가 세 가지로 되고요. 인공치를 선택할 때는 아까는 이제 전치부는 뭐 얼굴 형태나 뭐 이런 걸로 고려를 하고 구치부는 이제 저작 효율에 대해서 이제 더 중시해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인공치를 선택할 때 또 봐야 할 것이 인공치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인공치아의 색과 그 다음에 형태와 크기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아색을 A2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2, A3 또 B, C, D까지 보통 있는데
거의 쉐이드 A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치아색이 좀 너무 A1이나 2는 좀 밝은 편이고, 보통 덴처 하시는 분들은 A3나 좀 예, 얼굴이 좀 어두우시고 저기 하시면 또 A3.5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회사마다 매뉴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되고, 네, 보시면 모양도 다르고요. A2와 A3도 색상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치부에서는 그 색이나 크기, 형태 이렇게, 그래서 색상은 이제 풀덴처니까 다 통일이 되지만 파샬로 하실 경우는 확실히 이제 남아있는 잔존 치아와 색이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이행되게 해야 되고요. 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지 않게 남아있는 치아들과 이제 같게끔 설계를 해야 하고, 형태 또한 얼굴의 안무,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구치부는 이제 색도 당연히 똑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네, 협설과 근원식폭의 크기로 너무 크지 않게, 발음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지만 저작 효율은 좋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 배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교두 경사 각이라든지 식립되는 방향, 패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하고요. 보통은 상악법과 하악법 중에서 글쎄요, 저는 상악법이 조금 더 저한테는 좀 더 이해가 더 좀 잘 되고, 네, 그래서 상악법으로 저는 보통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아서 저도 딱 뭐가 더 좋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각자가 좀 하기 수월한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인공치 배열을 하는 동영상을 교수님께서 같이 함께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 저희가 할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인공치를 무작정 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상악 전치부부터 식립을 하는데, 치아가 들어갈 공간만큼을 이제 우선은 조각도로 제거를 하고 연화도 어느 정도 시킨 후에 딱 제거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지저분하게 과잉돼서 남아서 그 아이를 다시 수정하면서 교합제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다 숙달되셔서 너무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깨끗하게 좀 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하기도 아직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겠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우선은 식립하기 전에 뭐 정중선이라든지 견치부의 선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인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각도로 상악, 중절치 식립하는 부위에다가 그만큼 식립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도로 제거 후에 식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교합 평면도 고려해서 식립을 해야 하고요. 상악 중절치 했고, 이제 상악 측절치.
제가 요즘에 번꼴째 때 번꼴째 작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이치 쪽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공지별이 너무 삐뚤삐뚤해서 잘못된 점이 보이는데 이걸 또 손보려다 보면은 다른 치열들도 무너지고 다시 손을 봐야 돼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복시 모델 지금 인공치 배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번 학습을 좀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도나 이런 높이 그리고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 간의 이제 컨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뭐 2년 전에도 배열도 잘하지 못해서 되게 많이 좀 후회스러웠고 아쉬웠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는 실습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늦게까지 남아서 점심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완성도 있게 인공지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변치도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교합 평면도 고려하고요. 좌우 간의 대칭도 확인을 하고 있죠. 상악 전치부가 다 됐고요. 상악 전치부가 이제 인공치 되면 보통은 하악 전치부까지 하고요. 상악 먼저 하고 하악 대신 이제 전치부 먼저 한 다음에 다시 구치부로 넘어가서 진행됩니다. 하악 전치부 하고 있고요. 상악이 하악을 피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임상에서 굉장히 하악골이 많이 이제 나오셔서 이분은 클래스 3였던 분이셨는데 아래 틀리면 다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상악은 그대로 쓰시고 근데 원래는 그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하를 같이 해야 하고 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악 이제 배열한 인공치들이 치조제 정선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클래스 3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래 있던 그 교합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3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상악 전치부가 들어가게 인위적으로 하자니 치조제 정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틀니가 나중에 이제 망가지기가 쉽다라고 고지를 하고 클래스 3로 어쩔 수 없이 배열을 해서 제작을 했던 그런 경우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상악과 하악을 피게 하게 우리가 배운 그 양측성 균형 교합을 유지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인공지별. 이렇게 하악 전치부까지 6전치부가 다 배열이 되면 후에는 구치부로 넘어가서 교합기 상에서 교합을 잠시만요. 화면이 갑자기 커져서 엄마 이거 좀 줄여줘. 이거 갑자기 화면이 커져버렸어. 줄여줘. 몰라 뭐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 그 밑에 있는 큰 화면 눌러봐. 오른쪽. 응? 됐다. 난감해. 이렇게 해서 하악 전치부 하고 그 다음에 상악 구치부, 하악 구치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상이 여기가 좀 끝이라서 우선은 좀 선행학습이 좀 자세히 올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 제한이 또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고도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실습에 임해야 부분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